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궁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방송을 듣기 전에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군인을 가장 존경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군인들에게는 완전히 패행당한 바이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군복을 입고 거리를 나서면 많은 국민들이 감사의 뜻을 전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군인이 식당에 가면 시민이 대신 밥값을 내주는 일들도 있고, 항공기나 버스를 타면 가장 먼저 자리를 양보해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취임식 날 군인들을 모욕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취임식을 위해서 파견된 군인들이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군인들을 지하 주차장 맨바닥에 이동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주차장에 내쫓긴 5,000명 군인들에게는 전원 콘센트 제공과 하나뿐인 욕실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군인들은 어쩔 수 없이 차디찬 주차장 바닥에서 서로의 체온을 의지해 후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열악한 대우에 분노한 한 군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제 여러 정치인들이 우리와 사진을 찍고 악수를 하면서 감사를 표하더니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우리를 주차장 구석으로 추방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낀다고 말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하반신 장애에도 이번 선거에서 열렬히 유세로 당선된 공화당 메딘슨 코슨 하원 의원이 급히 주차장으로 달려갔으며 코슨 의원은 나는 새 대통령에 의해 버려지고 모욕당한 군인들에게 피자를 제공했고 내 사무실에서 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의회에서 일하는 한 어떤 군인도 결코 주차장 바닥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트윗을 날려 미국인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비난이 빗발치자 허겁지겁 이들 군인들을 다시 의사당 내부로 불러들였지만 이미 크게 분노한 미국인들과 미군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바이든의 내로남불이 온라인을 들끓게 했는데 바이든이 21일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자신의 첫 행보를 가시했고 좌파 매체 CNN도 맞장구를 치며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시대와 바이든 시대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준다며 바이든을 한껏 죽여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바이든이 링컨 기념관을 방문해 다른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진작 본인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동영상으로 생방을 했고 또다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과 같이 온 손녀들도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바이든 가족의 내로남불에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백악관에서 첫 브리핑을 가진 젠 사키 대변인도 바이든의 이 같은 내로남불을 감싸려다 오히려 또 다른 구설수에 휩싸였습니다. 젠 사키 대변인은 폭스뉴스 기자가 대통령이 왜 스스로 마스크 명령을 위반했을까라고 질문을 하자 그는 엉뚱한 답변으로 역사적인 날을 축하했다는 황당한 소리를 했고 당장 걱정해야 할 더 큰 문제가 있다며 말꼬리를 돌렸습니다. 우리나라 좌파와 한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또 젠 사키는 지난 12월 임명 당시에도 헛소리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미국은 러시아에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며 중국 공산당 대신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했었지만 그녀의 내로남불은 즉시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2014년 오바마 정부 공보국장 시절에 공산당을 상징하는 붉은 별이 달린 러시아 모자를 쓰고 러시아 관리들과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개망신을 산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좌파들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온라인에서는 벌써부터 바이든 정부가 여론 조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기 없는 백악관 바이든 영상을 감추거나 실효 숫자를 조작하는 일까지 하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한 네티즌이 캡처한 사진에 따르면 21일
사키는 바이든 영상의 싫어요 숫자 1만 개를 3,000개로 수정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무부 장관 지명자인 앤서니 블링컨도 19일 트럼프의 대중 강경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발표를 해놓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날 국무부 사이트가 트럼프 정부가 내세운 중국 공산당은 글로벌 평화와 안보에 이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미중 관계란에 애매한 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또 국토부 사이트는 하웨이, 5G, 보안 문제, 불법 이민, 이란은 위험한 나라,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위기 등 페이지를 모조리 삭제했고 바이든 정부의 방향이 이들 독재 국가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우파 정부가 들었으니 우리는 좌파가 들어서고 참으로 역사가 왜 이렇게 더럽게 흘러가는지 소크라테스 행한테 묻고 싶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보여준 바이든 행정부의 위선적이고 내로남불적인 모습에 미국인들이 크게 실망했고 이틀 만에 바이든 탄핵안까지 곧바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마저리 테일러 거린 공화당 하원의원은 21일 바이든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자며 영상을 트윗에 올렸습니다. 거린 의원은 바이든 탄핵 이후로 바이든 아들 헌트가 우크라이나 사업 유착에 바이든이 연루됐다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 사건은 이미 바이든이 자신도 모르게 실토한 바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에다가 바이든을 부정선거로 고발했던 캠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도 바이든 정부가 취할 많은 위험과 불법 행위에 맞서 싸우겠다며 앞으로 법정에서 보자며 바이든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처럼 바이든은 취임 첫날부터 위선과 내로남불, 탄핵과 소송 등 수많은 혐의의 구설에 오르면서 험난한 가시밭길을 애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바이든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의 우리나라 꼬라지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들은 전임 대통령의 금융계좌까지 폐쇄하며 혹시나 모를 트럼프의 등장에 온갖 행각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나라 대통령의 힘은 국군의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막강한 것입니다. 이번 취임식에서 여러분들도 보았겠지만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옆집 개소리를 취급하게 되면 그 정부는 이미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군대보다 막강한 미군, 그리고 이들의 애국정신, 그리고 이들의 나라 사랑, 국민들의 군을 존경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원하여 목숨을 담보로 자국과 세계 평화를 지키는 미국의 군대가 부럽습니다. 우리 군에는 군인들에 대한 애우와 그들에게 부여한 사명감,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대우는 고사하고 오히려 군에서 죽으면 개죽음보다 못한 이런 의식으로서는 절대 선진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행복하게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국민이 5년 임기제로 선출했습니다. 국민은 누구도 그 권력을 자신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라고 우리의 세금으로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은 국가 안보, 미래 비전, 경제, 주거, 사회 문화, 국민 화합, 외교 등 수많은 분야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을 만큼 일해야 합니다. 각 분야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미래 100년을 설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아무리 표를 얻기 위해 내놓았던 공약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면 국민께 보고하고 수정하는 해안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 또한 그 옛날 사돈의 팔촌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표를 주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얼굴 보고 순하게 생겼다고 정치를 잘할 것이라는 착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온 순국 선열들의 존경과 그들이 추구해온 수많은 역사 속에 좋은 것들만 골라서 반드시 위대한 우리 것으로 만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도 세계 1등 국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의 비판도 기꺼이 경청하고 보다 좋은 대안으로 설득하는 그런 국민이 될 때만이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위대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잠시라도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음을 가르치고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국민임을 가질 수 있게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 정신을 새롭게 주입시켜야 할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국가는 존속하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말할 권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인간 보편의 가치이며 이를 막고자 하는 자들은 결코 국민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제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남겨주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하는 어른이 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